오늘은 이제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최근에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률을 보면 무슨 패권의 도전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안화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위안화 7, 포치라고 하는데요. 포치가 금융위기 이후 4번째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참이던 2019년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이 딱 터진 2020년 3월 봄 그 언저리가 있었고, 세 번째가 22년 말에 리오프닝 한다더니 계속 안 하고 그래서 경기 나빠지고 그래서 10위까지 막 하는 그랬던 상황, 그때가 세 번째이고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거창하지만 위안화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00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해가지고 미국이 너네 잘해봐, 돈 많이 벌게 해줄게 해서 막 엄청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 막 쌓이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중국이 딱 팩을 합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게 말이 되냐, 뭐 계속 중국한테 무역 적자가 많이 나니까 빨리 환율 어떻게 뭐 시장화 시키라고 해라 막 항의를 했었고요. 결국 2005년 7월 달에 위안화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변동 환율제로 바꾸고 절상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금융위기 전까지 수년간 위안화 절상 안 했던 부분들을 이제 절상시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일단은 다시 또 팩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위안화의 흐름을 해 단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2014년까지 중국이 위안화에 대해서 자신감 충만했던 시기, 그 다음에 2015년부터 팬데믹 터지기 전까지 굉장히 곤란했던 시기, 그리고 2020년 이후에 팬데믹 시기,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터지고 2014년까지는 사실 금융위기가 선진국, 미국과 유로존의 위기였기 때문에 중국은 혼자 막 돈 쓰고 우리 이제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역외 시장 만들고 IMF, SDR 바스켓 통화에 편입시키고 위안화도 강세로 갑니다. 15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데요.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미국의 위기가 끝난 시기,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시기, 미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 특히 중국한테 친절하지 않기로 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 16년도에 위안화 위기가 있었고요. 18, 19년도에 아시다시피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환율 올라가고 막 변동성 커지고 그렇던 시기였는데, 2020년도에 팬데믹이 터지는데, 어떻게 보면 위안화를 주식으로 치자면 팬데믹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고 다 앉아서 IT 제품만 사는 시기, 중국이 막 수출하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너무 많이 가서 막 힘들었거든요. 달러 막 계속 나가서. 이 시기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못 나갔던 시기, 나라에 달러가 쌓이는 시기, 미국은 금리를 내렸는데 중국은 안 내리다 보니까 또 금리도 높아서 외국인 자금도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나라 팬데믹이 끝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위안화의 분위기가 바뀌고 실위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년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리오픈도 늦게 할 줄 알았더니 빨리 하고, 리오픈 했으니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래서 23년 성장률을 뭐 5%에서 막 6%로 상향 조정하고 어디는 7%로 보고 막 기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까놓고 보니까 2분기가 사실 제일 좋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뭐 당연히 뭐 이제 식당 다시 가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소매 판매 뭐 이런 내수는 조금 살아나긴 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안 좋고, 소매 판매도 사실 식당 가는 거 빼고는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여기다가 물가 수준을 보니까 디플레가 우려될 정도로 PPI, CPI 모두 이제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 그러니까 16세부터 24세까지 실업률을 보니까 20%입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은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뜨거운 선진국들의 고용 상황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매일매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중국의 상황을 보시면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기대보다 막 지표들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 들어서면서 기대가 워낙 컸던 탓인지 기대를 계속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펀더멘털 경기 여건은 많이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 원화 이런 신흥통화들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수출해서 먹고, 물론 중국은 내수가 크기도 하지만 성장을 크게 끌어올리려면 외부 수요를 다 흡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상부문 수급이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안화가 팬데믹 수혜주였고 경상수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을 꽁꽁 닫아두고 해외여행 못 가고 돈 못 쓰는 와중에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서 IT 제품, 탭, 노트북 쓰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수출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이 수혜받던 것들이 점점 깎여져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경상수지가 급감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1분기 데이터를 보면 좀 축소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부분에서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 요새 안 좋은데요, 중국이. 이게 구조적일 가능성, 공급망 재편이 되고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사이 안 좋고 하면서 뭔가 중국의 외부에 대한 수출이 계속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행 수지를 보면 그러니까 중국이 사람들이 해외여행 엄청 갑니다. 그래서 2017년 동안은 한때는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벌어들인 경상 부분에서 달러, 그러니까 수출해서 벌어들인 달러 이상으로 해외여행 나가서 다 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급감을 했는데 다시 이제 확대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경기가 뜨겁지 못하면 돈 없어서 해외여행 못 가겠죠. 그래서 과거처럼 뭐 서비스 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팬데믹 기간보다는 다시 무역 수지 적자, 여행 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정점을 지났다, 축소될 거다, 축소되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융 수급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자면 외국인이 주식 자금 많이 들어갔어, 채권 자금 많이 들어갔어, 또는 뭐 공장 짓거나 지분 사거나 이런 직접 투자 자금 많이 들어갔어,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주식 자금이 작년, 그러니까 22년 한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는 많이 들어가다가 2분기에는 유입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 자금 같은 경우는 22년 봄부터 계속 순유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글로벌 채권 지수에 국채를 편입시키면서 외국인 채권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작년 봄부터가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의 10년물 금리가 역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이 더 금리 많이 준다고 하니까 중국으로 채권 자금이 안 들어가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게 신용등급도 미국이 더 높고 금리도 많이 주고, 게다가 중국 환율은 계속 변동성이 있고 안 좋고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채권 왜 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직접 투자 자금이 상당히 중요한데, 웬만한 위기 상황이 아니면 중국의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자금 들어간 거랑 중국에서 빠져나온 걸 계산하면 당연히 중국에 들어가는 게 거의 항상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팬데믹 터지고 나서부터 중국에 돈 안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21년도에 중국에 들어간 직접 투자 자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이 많이 투자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미중 긴장이 본격화된 22년부터 보니까 중국의 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오히려 순유출되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하반기 전망들을 하는 많은 기관들이 중국이 더 이상 못 참으니까 하반기에 경기 부양할 거다, 금리를 내릴 거다, 그래서 성장 좋을 거고 주식 좋을 거고 위안화도 반등할 수 있을 거다, 강세로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하고 중국의 금리 역전, 지금 미국이 더 높잖아요. 뭐 기준금리나 장기금리나 이게 더 벌어질 거고, 외국인 자금이 더 나갈 수 있고, 또 이 투기적인 세력들이 중국 금리나 미국하고 격차 더 벌어지네, 위안화 숏, 위안화 약세,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부양을 안 하고 가만 내비둔다, 중국 경기 나빠질 거고, 약간은 딜레마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그러면 어떻게 내릴 거냐, 지금 사실 제가 통화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한결같이 나쁘게 나오는 경우는 사실 잘 없어요. 예를 들면 펀더멘털이 좋으면 수급은 조금 괜찮고 경상수급은 괜찮은데 외국인 자금은 나쁘고 부양을 좀 할 수 있거나, 아무튼 이렇게 한결같이 모두 나쁜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분석하면서 다 나쁘네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이럴 때는 사실 보통
경우도 이제 어떤 변화의 상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나쁠 때는 다 극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무언가는 변화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위아나가 지금 많이 환율이 올라 있는데 어떤 상황이 변화하면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에 7 위안 테스트 할 때마다 또 금방금방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뭔가 구조가 변하는 것 같다. 공급망 변화. 그리고 지금 중국이 아무리 금리 올려도 미국만큼 올릴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미국도 금리 빨리 안 내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7 위안 요 언저리가 새로운 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위아나 ETF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뭐 채권 투자하는 게 위아나 투자일 수 있는데 통화만 투자한다. 그러면은 선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거래소 SGX에 위아나 선물이 상장돼 있고요. 위아나 미니도 있고 위아나 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삼성선물에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아나 말고도 많은 통화들을 이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